하늘을 나는 듯한 이 기분, 내가 제2인자가 되다니. 여러분이라면 이 권력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역사지존의 역사이야기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1인자는 외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2인자야말로 가시방석입니다. 아래에서는 온갖 음해를 1인자에게 일러바치며 1인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언제 자기의 목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2인자의 숙명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각도원이 분한 김영욱 부장,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등 간첩조장 사건과 야당 김영삼 총무 초산 테러 등 박정희 대통령의 막가파 행동대장을 수행, 6년여간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왔는데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미국으로 도망간 김영욱,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국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숱한 적을 만들었으니 국내에 있다가는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밤마다 술에 쩔어 사는 김영욱은 나날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쌓여갑니다. 한때는 더 없는 연인 사이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헤어져 원망만 가득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내칠 수가 있는가? 모든 피를 내 손에 묻히며 자기에게 충성해온 나를. 결국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서 신나게 박정권을 비방하다가 청문위원들이 못 믿겠다는 듯 갸웃하자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야 라고 큰소리쳤다는 김영욱. 하지만 지도새도 모르게 프랑스로 유인돼 대형 분쇄기에 갈려 당모위로 죽었다는 이야기와 이희준이 분한 차지철이 청와대 지하실로 끌고 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렸다는 설,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김재규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 파리 인근에서 죽인 후 낙엽으로 덮어버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병헌이 분한 김재규는 그 과정을 실행한 당사자로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1인자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충성, 또 충성, 무한 충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총재 제명, 그리고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김재규의 2인자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1인자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토록 미워하던 이희준이 분한 차지철 경호실장까지 모두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야 임마 차실장, 어? 10,000명? 10,000명. 너 하나 죽으면 돼. 뭐고? 나야. 그 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잔인하고 음침한 중앙정보부란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안기부장에 장세동을 앉힙니다. 장세동, 베트남 전쟁에서 교전 중 큰 부상을 입은 그는 때마침 베트남에 왔던 전두환 중령이 찾아와 그의 용맹함을 치하하자 직속 상관도 찾아오지 않은 곳을 안면도 없는 중령이 찾아와 준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며 전두환의 신봉 역할을 자처하며 전라도 고흥 출신으로서 부산과 대구 출신들이 득실거리는 하나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2.12 군사반란 때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전두환의 행동대장으로 발군의 실력을 나타냅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까지 겪으며 전두환과 동고동락한 그는 이름 바꾼 안기부에서 예전과 똑같은 공작 정치를 합니다. 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평화의 댐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 야당 국회의원 빼오기 등 숱한 공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몰락 후 청문회에 참석한 그는 모든 일은 자신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며 주군을 방어, 의뢰의 돌쇠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뒤 바로 전두환을 찾아가 인사하며 카카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여 그의 악역에 비하여 충성의 아이콘으로 부각되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후에 전두환이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전두환이 주었던 금일봉들을 다시 갖다 주었다고 하니 모두들 장세동 같은 부하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원 의사를 보이지 않자 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사퇴합니다. 전두환은 자신의 반대에도 기어코 출마를 강행하는 그를 보고 장세동도 나이 먹더니 내 말을 안 듣더라 하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번외로 남산의 부장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떡을 만지면 손에 떡고물이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자신의 엄청난 부정축제를 정당화한 사나이 바로 이후락입니다. 일본 대사로 있을 때는 유명 일식집의 초밥이 맛있다며 특별 주문하여 청와대로 직배송하는 등 박정희를 향한 그의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빨랐던 그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을 꾸며내서 존재를 과시하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그의 여자들을 문제 삼자 그 돌파구로 북한행을 결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앞에 청산가리를 꺼내놓고 각하를 경제와 통일에 힘쓰셨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 목숨 걸고 북한으로 갑니다 라며 충성심을 과시하였습니다. 북한에 간 이후락은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받을 바엔 차라리 깨끗이 죽자라는 심정으로 청산가리를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밤에 북한 측 수행원이 이후락 일행을 불러냈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이때 이후락은 엄청난 긴장감에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주석궁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김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김일성은 이후락에게 왜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냐고 따지자 수상각하,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게 누구입니까? 수상각하 아닙니까? 6.25 전쟁이 없었다면 왜 물러갔던 미군이 다시 들어왔겠습니까? 라고 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내 잠시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서 김대중을 납치하여 현해탄 앞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하는 등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해임되고 맙니다. 이후락은 해임되자 김형욱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 남미로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나는 정권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으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영원히 입 다물고 살겠다고 하여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산의 부장들, 그들을 찍은 영상이 4개나 있으니 모두 보시면 남산의 부장들의 박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뒤에 링크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